네, 국내 뉴스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권충현 과장과 좀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계속해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너무 한쪽에서는 공격만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방어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시장에 좀 많은 좀 어떤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상황부터 이렇게 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2,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참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할 정도인데요. 다만 뭐 기관이 1,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. 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 매수세가 지속되는 것에 비해서는 뭐 지수 자체는 한 1% 이내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좀 성장주 섹터 쪽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요. 유가 하락 이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인상 이슈 등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증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다만 뭐 지수 박스권 하단에는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또 금요일 밤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11월에 중국 산업 생산과 소비 상승폭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뉴스가 주말께 나오면서 좀 그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. 더군다나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무역수지 흑자가 한 100조까지 올해 100조까지 가능하다고 또 뉴스가 나왔던 점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. 뭐 100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이기도 하고요. 전년 대비 2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큰 호재성 뉴스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. 이번 주에 정말 변동성 최고조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망세로 일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죠.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 주가 뭐 변동성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바닥을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 하락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FOMC라든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장 후반에는 반등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 무역수지흑자가 사상 최대폭을 좀 발표했다는 것에 굉장히 좀 의미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뭐 뉴스에서는 뭐 시장은 불황형 흑자가 지속이다라고 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, 다만 유가 하락은 뭐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호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조선이나 플랜트 쪽 수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. 그래서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 플랜트 쪽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흑자의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디커플링 돼 있는 한국 증시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무역 수지의 어떤 호조가 우리 증시에는 국내 증시의 어떤 저점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 불가피할 수도 있을 맞아요. 것 같다는 생각이 예. 드는데, 앞으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? 네, 뭐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. 뭐 1900포인트면은 PBR 1배다. PBR 1배 수준을 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는 PBR 1배를 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900 몇십 포인트 1900대 포인트 한 초반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세가 좀 확실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FOMC 회의까지는 일단은 변동성 확대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가는 아직 반등은 안 하고 있지만 다만 기타 원재재 쪽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이라든지 구리 쪽은 바닥을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가도 어느 정도 바닥선을 지지해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이번 변동성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. 금리 인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중국 경기 또한 좋아지고 있다고 주말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한중 FTA라든지 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부양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만 좀 잘 지나가준다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. 이제는 좀 조정이 좀 막바지 다다랐다,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조정 막바지까지 왔다는 얘기를 좀 들으니까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안심이 되고 있는데, 결국 이제 FOMC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앞으로의 그럼 전략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,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신가요? 네,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차화정 쪽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매기가 좀 돈 이후에요, 다시 좀 성장주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돌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상승폭 자체는 아무래도 차화정이라든지 기존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오히려 상승폭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마음이 편하게 하고 싶다면은 좀 대형주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지금까지 계좌가 좀 많이 깨져서 좀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에 좀 베팅을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성장주라든지 좀 이런 중소형주 쪽에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저점을 이제 형성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금리 인상의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. 네.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, 그 전까지 이 같은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셔서 종목들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